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입니다. 지난달인가요? 4월 달이었나요? 벌써 한 2달이 넘은 것 같네요. 이 돈봉투 사건이 정말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흔들거리게 만들었죠. 특히 민주당은 이 돈봉투 사건의 타격이 무척 컸어요. 그런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이 돈봉투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과연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확인이 됐을까요? 한동훈 20명 어쩌고 하는데 그 20명 소환조사 하고나 있나요? 아니 조사가 되고 있을까? 아니 불러올 수나 있을까? 자, 그리고 이 돈봉투 사건의 수괴.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 프랑스 가 있는 사람 바득바득 불러내가지고 귀국을 시켰는데 2달이 다 되도록 현재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돈봉투 수사하고는 검사 새끼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돈봉투 수사팀의 고민. 송영길 끝내버리고 싶은데, 날려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입니다. 참 이 돈봉투 수사 사건을 보면서 이 한동훈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 툭 하면은 수사 절차를 지켜달라는 둥. 수사 받는 사람 기분에 맞출 수 없다는 둥.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한동훈, 네가 그러고도 법대를 다녔냐? 수사 절차는 검사가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수사 대상이 절차를 지켜야 되니? 아유, 진짜 수준 이하 아니야? 수사 절차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될 절차지. 그걸 왜 수사 절차 지키라고 왜 수사 대상자한테, 피의자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 이 순 개새끼 아니야. 한동훈이라는 새끼가 그런 새끼예요. 아니, 수사 절차를 왜 정해놨겠습니까? 수사기관이 함부로 수사하지 말라고, 아무나 붙잡아 놓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수사 절차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수사 절차에 따라 가지고 끌려 붙잡혀와, 이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한동훈 지금 뭐 하는 거야?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고 말장난을 하는 개새끼인 거예요. 그런 새끼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진짜 아이고 수준들하고는 진짜 거기에 열광 발광하는 언론 새끼들은 더 나쁜 놈이야. 아유, 진짜 수준 하면은 진짜 아유 씨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이따구로 배워놨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워놨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권력자, 가진 자, 국가기관이 지켜야 된다. 법을 국가기관이 지키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법치주의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런 한동훈 같은 개새끼가 나오는 거지. 어디 이런 새끼들이 뭘 법 왜곡자라 그런 거야. 법 왜곡이야. 이런 게 법 왜곡이야. 법 왜곡. 아유,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아유 참. 하나 좋게 얘기하고 싶어도, 욕 안 하고 싶어도 진짜 이런 거 보면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라요. 알만한 새끼가 그런단 말이야? 서울대 요새 그렇게 가르치냐? 하기사. 아유, 참. 지네 선배도 때려잡는 새끼가 뭘 못하겠니? 자, 여하튼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돈봉투 수사팀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 돈봉투 사건 진척이 안 돼. 자, 요즘 송영길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핏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송영길 전 대표
고분고분한 입장이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에 전투력이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피의자. 누굴 지칭한 거다? 윤석열. 윤석열 솔직히 말하면 피의자죠. 솔직히. 예. 여러 개 걸려 있죠. 고소 고발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도 많죠. 예. 당장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 수사 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이 수사 무마에 윤석열이 개입했냐 안 했냐 중요한 그게 있죠. 특히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양평 공흥지구의 윤석열 장모가 그렇게 마음껏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배에 윤석열이 있지 않느냐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검사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혹은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임은정 검사 얘기하는 거기에도 보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주요한 피의자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 요거 장난 아니죠. 봐줬대잖아 조우영을. 자, 한 방 매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합니다. 겸공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김어준 씨가 그렇게 묻습니다. 나를 부를 거면 부르고 다른 사람 조사하고 압박하는 건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화가 나신 거죠? 라고 하니까 송영길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30대 어린 직원, 이제 3개월째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인데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너 인생 망치지 않으려면 송영길 좀 불어라. 이렇게 막 했다. 그 직원이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장검사한테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새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사받는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게 수사가 아니다. 야, 이 새끼야. 누가 입맛에 맞춰달라 그랬나? 협박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아니, 협박하지 말랬던 거지. 누가 입맛에 맞춰달래? 한동훈의 말하는 꼬라지가 딱 그런 거죠. 딱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대화가 안 돼. 얘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그 내용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죠. 한동훈은 그게 아니야. 니는 네 말 해. 나는 내 말 할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열받는 놈이 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한동훈식 화법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한동훈하고 얘기를 하면 열받느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거나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지네 지 말하면서 사람 속을 긁는 야비한 소리를 하거든. 입맛에 맞추는 게 수사는 아니죠. 그래서 누가 입맛에 맞춰둘래? 예? 협박하지 말라고 새끼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언론이라면 한동훈의 이런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아니, 협박하지 말라 그랬지. 입맛에 맞춰 달라 그랬느냐? 이거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네? 이것도 이러고도 언론이야? 이게 언론이냐고요? 왜 이런 언론들이 생겼느냐? 외우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외우는 문제만 드립다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력, 창의력, 분석 능력, 추리력 이런 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외우게만 시켰어. 그러니까 이런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챗 GTP가 낫지. 아니 요새 챗 GTP도 이런 거 분석하더라. 이거는 여기에 적합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대?
AI보다 못해, 사람이.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기자를 한다고 말이야. 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검찰에 경고한다라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바로 이게 경고 메시지 보낸 게 어제였는데, 그러자 바로 오늘 검찰이 송영길 대표 보좌관을 소환해 버립니다. 보복을 하는 거지. 진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죠. 캠프 총괄을 하는 전직 보좌관을 소환을 했대. 붙잡아 왔대. 야, 참. 말 그대로 보복인 거죠. 송영길, 네가 개긴다 이거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할 말이 있으면 날 불러.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라고 했더니 싫어. 그거 우리 마음이지. 라는 거예요. 네 입맛에 맞춰주리? 입맛에 맞추는 당사자를 부르는 게 맞지 왜 딴 사람을 불러? 왜 딴 사람 불러서 괴롭혀? 에? 그게 검사가 할 짓이야? 딴 사람 불러서 괴롭히는 게 그게 검사가 할 짓이야? 민주주의, 근대 사법, 현대 사법의 형사 사법의 핵심은 뭐냐? 자기 책임주의예요. 내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주의. 아니, 그리고 이렇게 2달씩 소환조차도 못할 거면 왜 들어오라고 그렇게 쌩 난리를 쳤는데? 에?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들 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고 싶은데 수사할 끈덕지가 안 나온 거 아니야.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거든. 이 녹음 파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안 나와요. 그 JTBC에서 보도한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3일치 녹음 파일 중에서 한 문장씩 뽑아내 가지고 하나로 합쳤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그럴싸하게 들렸으나 사실 그걸 가지고 영장을 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이 장난질을 친 거지. 이걸 빵 터뜨리는 거야. 빵 터뜨리면 수사해라 이런 일겠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내줍니다. 이걸 노리고 한 짓이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붙잡혀온 사람들이 술술술술 불 줄 알았겠지. 여기에 협박을 약간 더해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줄 알았겠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의 이 헛소리가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 할 말만 해. 누가 기분을 맞추랬느냐? 아니, 그래서 검사 기분대로 하는 게 형사 절차냐? 에? 범죄 수사 검사 마음대로 하는 게, 검사 기분대로 하는 게 범죄 수사야? 누구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닌 게 범죄 수사잖아요. 그죠? 근데 검사는 여기 쳐들어가고 저기 쳐들어가서 협박 개지랄 떨면서 사람 기분 맞춰달래? 협박하지 말랬지. 한동훈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가장 나쁜 놈이죠. 누가 보면 말 잘하는 것 같지. 하지만 얘는 뭐다? 말장난만 하는 거고요. 사실 따져보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그때그때 잘 하는 거야.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받아치는 것 같지? 아니, 동문서답이야. 항상 동문서답입니다. 주제와 별개 없이 갑자기 주제를 딴 걸로 바꿔버려. 분리하면은. 장예찬인가 하는 놈도 똑같은 짓을 합디다. 그러니까 이 찍들의 특징이 이래요. 우리는요, 민주진보진의 사람들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잖아.
얘들은 그런 거 없어. 기가 막히든 어처구니가 없든 상대방의 입만 틀어막으면 돼. 그게 자신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열광하는 병신들이 있지. 그래서 걔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동훈이 말장난을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자,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도 그래.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증거를 딱 들이밀 내지. 지금 돈봉투 수사에서 증거 같은 증거 안 나온 지가 지금 거의 2달이죠. 초기에 그 녹음 파일 반짝 나오고 말았잖아요. 한동훈 국회에 가가지고 생생한 녹음 파일이 때문에 까! 까지 왜 못 가? 지금까지 잘도 까더니 왜 이제 못 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생생? 안 생생한 거야. 자, 그 이후에 생생한 녹음 파일 나오는 거 봤어요? 안 생생해. 예? 생생한 녹음 파일이 되려면 그 황보승이처럼 길쭉하게 나와야지 이게 생생하지. 예? 어제, 그제, 내일 각각 다른 날에 각각 다른 사람하고 나눈 대화를 잘라 붙여서 하나의 대화로 만드는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를 한 이유가 뭐다?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정근, 강래구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정근 노트가 끝이야. 자, 근데 이정근 노트 공개를 못하네. 왜 못하지? 내용이 너무 황당해. 예. 자, 오죽했으면 설훈을 이재명의 측근으로 이재명한테 돈 대던 사람으로 야, 설훈하고 이원욱이 등장한대. 놀래버리겠대. 설훈,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그것도 그 이재명의 측근으로 등장을 한대. 이 배꼽 찢을 일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이 이정근 노트를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저널에서 이정근 노트 가지고 있다지 공개해. 왜 찔끔하다가 말어? 네, 내용이 되게 황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들. 야 이거 코미디다 야! 라고 하는 내용들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가 성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그냥 자기가 주워 들은 얘기 여기저기서 흘러다니는 찌라시를 그냥 거기다 적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얘기라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썼대. 그래서 그 이정근 노트의 종이가 뭐다? 갱지잖아, 갱지. 그냥 A4 용지잖아, A4 용지. 정식으로 쓰여진 어떤 노트가 아니라 A4 용지에 그림 찍찍 그려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런 게 나왔겠어요? 정식으로 자술서가 아닌 거야. 써봐라. 그러니까 그래 뭐 내가 주워들은 얘기라도 한번 써보세요. 비슷한 얘기 없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쓴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정근 노트라 좀 까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딥다 황당할 거야. 뭐 주워들은 얘기 써보라 그래서 썼는데 이걸 왜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지금 황당해하는 상황이래요. 즉 현재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진척이 없는 겁니다. 진척이 없으니까 자꾸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출산 휴가를 가가지고 애 넣으러 들어가서 이제 애 태어나가지고 3개월 됐는데 그런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협박하고 송영길에 대해서 풀어라. 안 부르면은 너 인생 조진다. 이게 검사야? 네가 그러고도 검사야? 그리고 이런 거를 두둔하는 게 장관이야? 이게 장관이야? 야, 네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법대는 그렇게 가르치디? 사법연수원 부원장 했지? 요새 사법연수원은 그렇게 가르치냐? 아이고 진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한동훈의 말하는 꼴을 보면요. 이게 그리스 민주정치를 멸망케 했던 그 궤변론자들, 그들의 준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그 자들, 궤변론자들. 지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그 많은 궤변론자들이 지금 한동훈 같은 놈이 아닐까? 아니, 그게 지금 검사들이 아닐까? 검사들은 지금 또 그 어떤 소크라테스를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악법도 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이거 먹고 죽을게 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검사들은. 수사를 못하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수사 동력이라는 게 그래요. 수사 동력 하는데 그 수사 동력이 뭘 것 같아? 예. 수사해라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던 영장이 나와.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유혹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자들한테 흘리는 거야. 그것도 아주 그 자극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장이 나오겠거든. 즉 검사는 이미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흘린 거를 나중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특수부, 옛날에 중수부에서 수사하잖아요. 최소한 30%는 무죄가 나. 네, 조작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조작극을 숨어서 몰래 했다면 한동훈은 대놓고 하는 거죠. 참 볼만한 놈입니다. 그죠? 네.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참 저도 이게 오늘 핏대를 안 올리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핏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아니, 제일 열받는 게 수사 받는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게 수사 절차 아니라고? 그래서 검사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그걸 어떻게 장관이라는 놈이 하지요? 놀랍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핏대가 올라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르는 놈이 그러면 이해를 하죠. 알만한 놈이 하니까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몰라서 하는 거는 무식한 건데 알면서 하는 거는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 있고 검사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멀쩡한 사람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고, 야, 말 안 하면 너 인생 조진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이런 쌍놈들 화가 안 납니까? 여기에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